고유정의 커튼 머리가 이제 논란이 되면서 경찰에서는 머그샷, 머그라는 것은 미국 말로 18세기 말로 그 얼굴의 속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그를 얼굴을 머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샷.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수영자 신상 기록부 아니면은 그런 것에 찍을 사진을 찍어놓고 이제 말하자면 수용 기록부를 찍을 사진 자체가 머그샷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경찰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강력범죄의 신상 공개에 관한, 그러니까 처벌에 관한 범죄의 8조 2항 특강법이라고 하는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했고, 공개하는 조건을 4가지 정도를 하는데, 그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이 이것에 들어가느냐를 법무부에 질의를 유권 해석을 요청해 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공개해야 된다,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공개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에 이 정보자유법에 따라서 사회지도층, 저명인사, 유명 연예인, 사실 여기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사건이 중하면은 다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공개를 하고 나중에 본인들이 그 개인에 의해서 소송을 당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종의 공익을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변호사들, 법조인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 얼굴 공개 자체가 여론재판으로 발전해갖고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요한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핵심은 이전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자기들이 분리할 때, 아니면 뭔가 국면을 전환하려고 할 때, 압박을 주려고 할 때 이걸 슬슬 흘리면서 언론이랑 짜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던 그런 안 좋은 것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죠. 특히 검찰, 경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도 없이 그냥 여론에 밀려갖고 할까 말까라고 하는 일종의 물타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이거는 불쾌합니다. 저는 이런 행동은 아마 시민들도 불쾌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고유정의 저 커튼 머리를 보면서 분노하시면서 당장 공개하라고 하지만은 실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정당한 정상적인 형태의 불구속 수사 관행, 불구속 재판 관행, 그리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고, 그리고 함부로 용의자 단계 피의자한테도 인권에 맞는 것을 제대로 해오게 되면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을 지키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얼굴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을 갖지 않아요. 언론도 그렇고 얼굴을 공개 당하는 피의자들도. 결국은 이것은 스스로, 권력기관 스스로 만들어낸 나쁜 관행을 지금은 국민들한테 선택하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는 뭐냐? 공개하자는 얘기냐 말하자는 얘기냐? 라고 또 환원해버리죠. 본질적인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흔히 말하는 불구속 수사 관행, 불구속 수사로
물적 증거를 찾아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그리고 불구속 재판을 통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공공히 지켜지고, 또 여러 가지 별건 수사나 압박 수사를 하지 않고 물적 증거에 의해서만 자백 중심이 아니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피고인이나 피의자들도 얼굴 공개 부담을 안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언론도 정화가 되겠죠. 언론 완전 쓰레기 언론들 많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것만 찾고, 이것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경찰이 이것을 해나 마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권력기관과 언론이 함께 모여갖고 어느 정도까지의 선에서 공개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그 본질적인 불구속 수사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면서 하겠다고 하는 양자 공의의 협약을 맺으면서 이 소위 말하는 머그샷 공개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저는 사실은 모두 다 공개하려면 모두 다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제한적으로 하게 되면 진짜 흉악한 범인들은 공개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그건 저항이 없죠. 그리고 그건 뭐 문제가 될 것도 없는 거고. 아니 그러면 완전히 다 공개하든가. 다 공개하려고 하면 흔히 말하는 불구속 재판, 그리고 불구속 수사이기 때문에 비공개 수사, 그리고 수위도 입히지 않고 양복 입히고, 그리고 수갑 채우지 말고 포승줄도 없이 그냥 하는 거. 그러면은 누가 공개를 반대하겠어요? 엉뚱한 데에서 논란을 붙이는 것은 역시나 권력기관의 장난질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론은 교묘하게 자기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자기 책임 미루지 않아요. 어떻게? 언론들이 나서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싫은 일은 하기 싫고 관심만 얻으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쓰레기 언론들의 잘못된 부분들, 권력기관, 이게 야합해서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정도의 범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머그샷은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공익이 우선. 이건 사적인 처벌 부분이 아니라고. 그 부분은 전혀 맥락이 다른 거죠. 또 논란이 되는 게, 지금 CJ 장남이 이 간도 크게도 지난 1일 4시 55분에 배낭에다가 무려 뭐 엄청나게 많은 액상대마, 대마 캔디, 대마 젤리를 넣고 요요히 대마 사탕 뭐 이런 것도 캐리어에는 액상대마 하고 통과하려다가 잡혔어요. 거기엔 흡연 장비도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그 CJ 이재현 회장의 장남이에요. 이선호라고. 이름이 다 공개된. 이거는 뭐 공개한 건 공인이니까 대담하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는 대마가 합법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죠. 거기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미국 사람이 안해서. 물론 당연히 거기서 유학 간 놈들이라든가 뭐 거기서 교포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 뭐 미국 시민권자 상관없죠. 미국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서 여행 간 사람들이 몰래 뭐 하거나 그러겠죠. 그거는. 그죠? 근데 그건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대담하게 가져와요.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저걸로 직구 신청해갖고 사오는 애들도 있고, 얼마나 많이 이 간땡이가 보으면 이렇게 가져왔느냐, 수십 개를. 저는 이거는 얘는 그럴만하다고 봐요. 왜? 이거를 다 검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액상대마나 이런 것들은 냄새가 많이 죽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탐지견도 사실은 건너뛸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몰래 들여오는 것보다 대담하게 쓱쓱쓱 나 CJ 이재현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면은 사실은 이 방법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서는 더 안 걸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재벌회장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당일 오전 귀가 조치했대요. 마약 밀수는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는 중죄거든요. 근데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비공개로 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어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인데 검찰이 쩔쩔쩔 낸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 관련해 갖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물뽕을 처음 수사했다고 하는 모 검사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상당히 좀 옳은 말씀이에요. 제가 늘 하던 말씀이죠. 저도 저랑도 같이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 수준으로는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마약 범죄를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DEA처럼 미국의 마약 수사국으로 독립해서 경찰에 있는 마약 수사관과 검찰에 있는 마약 수사관 그리고 식품의약품관리처에 있는 마약 관련된 그리고 마약의 치료와 관리를 담당하는 쪽과 합쳐갖고 토탈 패키지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마약은 대응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안이합니다. 지금 시스템. 이건 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즉 마약은 이제 우리 사회에 코앞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죠.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너무 흔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 그렇죠. 의료용 대마는 허용해야 되냐.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당연히 그것은 의료용 대마는 적법한 조처에 의해서 허용하면 돼. 이거는 불법적인 밀수니까. 밀반입이니까. 강서구 모자 피살 사건 간병살인이라고 하죠. 저는 사실 간병살인이라고 하는 말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가족살인입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간병을 하다가 노모와 형을 지체장애인, 정신이 좀 불안전한 노모를 둔기로 살해하고 본인도 강물에 뛰어들어가고 목숨을 끊은 사건. 여러 얘기 나옵니다. 송파구 세모녀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근데 하나 말씀드린 건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편하게 보내드리지. 왜? 왜 둔기로 때려 죽였느냐? 사람이 어떤 특정한 베리를 넘게 되면요. 자신의 고통을 이입하게 돼. 그 사람 얼굴에서 자기를 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그 정도로 뭉개고 싶었던 그 심리가 이거 개인화된 폭력입니다. 즉 개인화된 즉 이것은 이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거에 반대고 이인화 현상은 아니고 폭력 자체가 개인화돼 갖고 자기가 그 속에 맞는 사람의 입장으로 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확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혹하게 아주 잔인하게 자기 부모와 자기 형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게 이건 가족살인에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본인도 어려워했던 부분들 나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모 사회복지과 교수는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도 가정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데 완벽하게 되지 못한다. 장기 간병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좀
사실 부치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장기 간병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부치병은 우리 말하는 왜냐면 소위 안락사라고 하죠. 안락사는 이제 존엄사라고 하죠. 존엄사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쪽으로 해결한다고 쳐도 장기 간병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장기 간병 문제를 요양보호사, 요양보호 체계를 해야 되냐.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럼 시설을 늘려야 되느냐. 차라리 교도소 시설을 늘리지. 딱히 답이 마땅치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사회가 더 좋아지면 경제가 발전이 쫙 되면 해결될 것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경제발전 우선론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절대 그거는 경제가 발전된다고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가 꼭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꼭 갖춰져야 돼. 국가라고 하면 꼭 갖춰져야 될 부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를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것. 나머지는 본인의 선택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엊그제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참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에는 꿈이 컸어요. 6개월이면 10만 우습지 뭐. 완전히 겉멋만 들어갔고 지금은 제가 12,000 정도 구독 조금 안 돼요. 근데 이제 순 시청자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긴 보는데 구독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건만이 아니라 사회 이슈 다루면서 뚝뚝뚝 떨어져 갖고 8만, 7만요. 지금은 진짜 순 시청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계속 보는 한 4만 명이 넘어요. 확인해봤다. 이거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독자는 12,000명이니까 이 구독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이 많은 거죠. 저는 굳이 구독 눌러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많네요, 사실은. 구독자는 12,000인데 실제로 4만 명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뭘 떠들어도 조국을 욕하거나 조국을 옹호해도 4만 명 넘게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제가 왜 꿈을 꿨냐면 오늘 이제 한겨레에 난 기사가 광고주가 싫어하는 콘텐츠 무차별 노란 달러 부착 유튜브들 울상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만들게 되면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아마 AI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이거를 한번 훑나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디오나 이런 거에 무슨 범죄 아니면 이런 무슨 이름 이런 거 나오면은 다 광고주의 부적절한 콘텐츠라고 찍어서 광고를 못 붙이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린 게 한 수백 개 넘죠. 아니 수백 개는 아니라 한 300개는 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60% 이상은 다 부적절해요. 한 70%는 부적절해요. 70%가 저는 거꾸로 될 줄 알았어요. 말하자면은 30%가 부적절이고 70%가 수익을 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범죄 얘기 나오고 강간, 살인, 방화 나오지 않습니까? 시사 이슈에는. 근데 그거를 AI는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단어만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고가 안 붙으니까 수익이
이제 한 달에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가 된 거, 쉽게 말하면. 유튜브 거지가 된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한글에 실렸는데, 너무 한 거 아니냐. 시사 이슈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다 노란 달러를 차단을 하면은 뭘 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없으니까 이제 뭐 조심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통지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희한하게도 유튜브는 그런 얘기를 불만을 가져도 어디에 메일을 보나 그래도 절대 대답하지 않아요. 알아서 해. 배짱이죠. 배짱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적절한 콘텐츠를 찾아내는 머신러닝 AI 기술 뭐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제 예상과 전혀 빗나가갖고 고민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냥 유튜브는 그냥 제가 떠들 대로 떠들고, 돈은 생각하지 않고 떠들 때 떠들고, 실제 제가 네이버 TV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몸이 나아지면은 수익만 창출할 수 있는 네이버 TV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카카오 TV도 괜찮고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거는 계속하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돈 듭니까? 시간만 들이면 되죠. 제가 떠드는데 뭐 의상이야 뭐 달랑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얘기가 나와서 오늘도 비가 오지만 라디오 해러 지금 떠나야 돼 갖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